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거의 한 달 만인가 현재 방송을 하는데 제가 몸의 건강상 이유로 방송이 좀 계속 뜸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 제 건강은 마탱이가 현재 가 있다. 하지만 애써 정신력으로 버텨가면서 한번 방송을 해보는 거다. 너무 뜸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이 모든 척도가 되어야 어떠한 일이든 감당해낼 수가 있고 또한 그 정신력도 뒷받침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쓸데없는 개인 사정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한번 제대로 붙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종교론적인 싸움이다라고 계속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땅 따먹기 싸움이야.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빼앗아 먹기 위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땅을 빼앗아 먹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말도 안 되는 종교론적인 이야기 꺼내지 마라. 그냥 입 닥쳐라라고 말하고 싶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이 전쟁이 점점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라 그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현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중동에 있는 많은 세력들을 현재 척을 두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옹호하고 있는 곳은 저기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미 뭐 무기도 팔아먹고 전쟁도 함께 해가지고 중동 전쟁 갈등도 일으켰던 자들. 그러니까 얘들은 코쟁이 족속들의 나라를 상당히 빨아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뭐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미국의 금융가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상당히 두텁죠,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은 상당히 또 불균형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팔레스타인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솔직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계획이 아니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먼저 전쟁을 거는 것처럼 쇼를 한 게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낫겠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필이면 이러한 심각한 경기 침체 위기에서 또 한 번의 경기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 사이클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더 지금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기 위한 일종의 모략일까? 이건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오늘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식상하죠. 이미 뭐 지금도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기가 따갑게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방송들이고 이걸 왜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연병을 떠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걸로 인해서 뭐 다시 한번 경제가 흔들흔들 거리겠죠. 근데 그게 뭐 단기적인 소낙비일지 아니면 이 새끼들이 점점 더 전쟁의 양상을 키워서 중동 전체 예를 들면 거의 3차 세계대전에 본가는 어떤 위기의 문제를 만들어낼지 그건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팔레스타인과 저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대만 전쟁이 만약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3차 대전 뭐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다. 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는 주제는 뭐 뻔하죠. 경제 위기에 대한 이 현재 상황이 어디 시점까지 왔는가인데 뭐 세 가지가 특히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직 지금 지하실을 뚫고 뭐 심해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가 심해다. 그리고 미디어나 어디 방송에서 현재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따지고 보자면은 현재 회복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아니면 이미 우리는 회복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전문가들하고 다 씹으려대는 것들이 전부 말이 다릅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냉정하게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에 대해서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왜 우리나라에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인가입니다. 왜냐? 그 옆머리 일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한번
가보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의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 각 지역, 미국 이런 나라들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일본으로 관광을 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높은 금리 때문이겠죠. 이 금리가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뭐 맨날 우리나라 오면 뭡니까? 뭐 관광을 놀러 갔던가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쇼핑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쇼핑하기에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왜냐면 뭐 갑대 성능이 늘 우리나라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나라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들더라도 훨씬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쓰레기 고철덩이 같은 거를 막 집어 던져주고 막 헐값에 사가라고 하지만 솔직히 유럽이나 미국, 뭐 일본 같은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런 고철덩이를 아무리 싸다고 낼름 집어서 올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현재 거의 비슷한 상황에 이런 화폐 가치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한국 돈과 일본 돈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광이나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일본으로 몰리게 돼 있고 또한 쇼핑마저도 한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갈 바에야 난 일본 가고 만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연히 일본 증시도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황당한 게 바로 일본 관광객이 이렇게 15배 가까이 폭증할 동안 1등 공신이 한국인이었다라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갖고 뭐 그렇게 따지냐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거 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싸들고 이거 말릴 판입니다. 이 정도면. 적당히 가야지. 또 국민적인 여론이 또 이번 정부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렇게 일본 여행을 열심히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 눈치 좀 봐야 되지 않나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바가지도 좀 심해.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가겠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예? 좀 적당히 헤쳐 드세요. 외국인들 이런 거 한번 뒤통수 눈탱이 맞으면 다시는 안 옵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자고. 이거 추접한 짓거리야. 그리고 포켓몬 카드 사러 도대체 100만 원씩 긁는 외국인들 이거 뭔 짓거리나 솔직히 좀 내 머리에서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저런 미친 짓거리 오도크 짓거리 하러 일본을 많이 간다 외국인들이 우리도 상당히 이런 거 보면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상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건 솔직히 일본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바가지 좀 그만 긁고 바가지 좀 눈탱이 그만 맞아. 눈탱이가 시퍼래 갖고 아주 그냥 눈이 보이질 않아. 얼마 뒤통수를 그냥 눈탱이를 갈겼으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관광에 대해서 좀 정직하고 좀 눈탱이 보지 말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또 바람입니다. 저의. 이것을 맹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 아베노믹스 사태부터 이미 이런 흐름을 올 걸 예견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미국과 함께 계획을 하고 움직였던 하나의 경제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베가 그 멍청한 놈이 어떻게 먼 미래를 알고 엔저 현상으로 돈을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자신들의 경제 부양을 위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만 전쟁에 대한 밑그림을 이미 그때부터 그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 수혜를 대신에 미국은 미국의 그런 일본이 천병 역할이 돼주기 위한 그런 상황을 토대로 일본에게 상당히 많이 퍼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의 현재 윤 정부 사태 이후로 노골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수혜를 일본이 모조리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에 대한 압박은 중국이 이미 2009년부터인가 10년부터인가부터 이미 노골적인 어떠한 이러한 이제 포부를 밝혔던 그러한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노골적으로 나오게 된 거고 트럼프 때도 이미 지식 재산권을 통한 어떤 반도체 압박을 걸었던 이유도 바로 이 군비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군사무기에 대한 압박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흐름이었다. 만약에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중국의 군사적인 무기는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되고 또 강력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대만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떠한 갈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문제들이 이미 이 갈등을 장기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플랜이었고 그 수혜를 현재 일본이 입고 있는 것이다. 이 고금리 정책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베는 이미 그 흐름을
미국과 함께 만들어냈던 어떤 일본의 경제 현재 이 화랑이 그 혜택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모든 수혜를 현재 중국의 압박의 천병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 일본이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젖도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31년 만에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는 앞으로 2%에서 3%, 더 나아가서 3.5%까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투자를 할 거면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물론 투자라는 것이 무조건 화랑기라고 무조건 돈 버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찍어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연필 주사위 잘 굴려서 잘 찍어야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듯이 물론 잘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오르는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3%에서 3.3%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의 성장률은 1%에서 1.4%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항상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 현재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1년 만에 부동산의 거품이 꺼져가고 성장을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동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확률이 높다. 즉 일본의 모든 경제 화랑기의 현상을 한국이 이어받고 또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제적 리사이클을 항상 겪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자칫하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치 유행처럼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과연 다시 화랑으로 올 것인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부동산이 현재 뭐 꿈틀거리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상승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꿈틀거린다고 해서 용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자칫하면 지렁이일 수도 있다. 무심코 잡았는데 지렁이가 나오는 경우는 완전히 망한 케이스겠죠. 어쨌든 지금의 이 꿈틀거림 하나만으로 무작정 투자하는 거 잘못하면 일본의 부동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사람 줄어들고 있어. 노인들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 영끌로 돈도 없어.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뭐 영세업자들 다 빚더미 가계부채 미친 듯이 폭증해.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뭔 돈이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뭐 돈을 살 건데. 이거 결국은 뭐냐면 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합니다. 이번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돈 돌리게 하면서 부동산 거품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사기에 덥석 생각 없이 물었다가는 완전 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거 완전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본의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90년대부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30년이 오기 시작했죠. 자, 유행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넘어온다 그랬죠. 자, 일본의 부동산 거품 한국으로 반드시 넘어올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침체 때부터 일본을 무섭게 추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성비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싼 값에 물건은 괜찮아. 이 전략을 통해서 한국이 그동안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이런 경제적 성장률 위기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 반도체에 개미들 돈이 가득가득 묶여 있죠. 이 반도체가 아주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올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현재 미국에서 상당한 반도체 특허권에 대한 어떠한 이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완전히 끼어버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4%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심한 성장률에 대한 하락이 아닐까 싶은데 보통 뭐 5%, 6%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얘네들이 절대
현재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성장 사업입니다. 이게 중국 제조 2025와 맞물려서 기어코 2025년도에 반도체를 섭렵하고 말겠다라는 중국, 즉 시진핑핑의 이러한 포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도체 절대 포기 안 난다는 거야. 미국이 아무리 쪼르고 압박하고 주먹으로 패고 발로 지고 밟아도 나는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고 반도체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술이 현재 물론 삼성의 반도체에 비해서 한 4, 5년 정도 이 현재 떨어져 있는 기술적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이 정도의 기술력에 대한 격차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중국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지금 시진핑핑에 올인하게 된다면 반도체 기술 역시도 한국에게 바짝 그 격차를 쫓아올 상황까지 오든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올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반도체를 한국이 이 꽉 쥐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주먹에 모래알을 넣어놓고 꽉 쥐면 쥐수록 모래알이 빠져나가듯이 반도체가 그런 효자 사업에서 최대한 불효자 사업으로 산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개미들의 돈이 거기에 지금 많이 묶여 있다라는 것. 야,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살면서 한국 주식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 야바이판 이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이 씨박 새끼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욕을 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OLED 사업에서도 현재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죠. 이건 뭐 거의 기술의 격차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보다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LG와 삼성이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8K짜리 뭐 OLED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8K짜리 모니터를 누가 쓰냐고요. 여러분들 쓰고 있어요? 아니면 TV 보고 있어요? 아니면 8K짜리 영상 가지고 있나요? 기업이 매출을 늘리고 돈이 돌아야지 그게 기업이지 무조건 기술의 최우위에 있다라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게 팔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자랑질을 해봐야 결과적으로 돈이 돼야 된다. 근데 현재 이 문제에 현재 틀어박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술의 격차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술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야 될 만한 명백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TV와 이 모니터 OLED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죠. 상용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많이 팔리고 있는 게 4K와 2K짜리 모니터죠. UHD. 이런 모니터들이 현재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이 같은 성능에 같은 가격에 더 싼 값으로 나와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 제품과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서 현재 점점 반도체 기술에서 점점 그 격차가 좁아지게 되고 한국이 이러한 기술에 더 이상 우리가 최고다라고 자랑할 만한 상황이 못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사업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사장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중국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의 두뇌 그러니까 CPU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반도체인데 이게 현재 삼성전자와 4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양산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집중 견제 속에서 내놓은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도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매우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조 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얘네들은 200조, 300조까지 쳐넣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이 캐파와 이 분위기를 계속 한국이 기술 격차로 따라가겠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만한 엄청난 규모를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싸우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의 어떤 산업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그게 무조건 퍼스트 무브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기술을 먼저 선점하고 잡아내는 게 더 퍼스트 무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미국이 일본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미국이 인텔과 IBM을 앞세워서 일본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과 IBM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바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원천 특허에 대한 기반을 얘네들이 어떻게 수혜를 갖고 일본에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사업이 엄청나게 고속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도 대만 TSMC 이 공장도 같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한국이 계속 쥐고 있다는 거는 미친 짓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양산 기술이 뛰어난 거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선도하는 나라가 그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설계를 하고 그 반도체를 먼저 다른 기업들 다른 나라보다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요. 양산 자체가 쉽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TSMC 이런 애들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거 만드는 거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 거의 중국까지도 현재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에?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역시도 이거 진짜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그동안 미국 앞에서 개처럼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그렇게 헥헥대고 그렇게 애교를 부렸던 이유는 바로 이 반도체 사업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명분을 뭘로 가져왔느냐? 바로 대만 전쟁의 천병 역할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그 외교적인 어떤 거래로 인해서 가져온 수혜들이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런 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중국을 개인이 들쑤시고 있어요. 이번 정부. 그래서 그나마 가져올 수 있는 외화 벌이마저도 막고 있습니다. 이게 뭔 개짓거리냐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솔직히 뭐 미국, 일본, 한국 뭐 셋이 대통령이 모여서 야 일본 키워줘야 되니까 너희들 좀 개짓거리 하고 좀 경제적인 손해 봐라 뭐 이렇게 했나? 아니 도대체 왜 한국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만 딱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거 정말 난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다 버리고 보더라도 인도와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5%를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한국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도대체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념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념으로 인해서 그나마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게 근데 우연이 아니라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념적인 건 이념적인 거지만 경제적인 이유는 이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념적인 사상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완전히 개짬뽕이 돼버리고 뭐 이윤적인 거나 매출적인 거에 엄청난 타격을 입듯이 두 개를 같은 단위로 묶어서 보면 안 되죠.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념은 이념대로고 또한 경제적인 국익은 국익대로다. 이 개념이 없어. 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현재 빠져들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이런 문제점을 빠르게 고쳐 나가야 된다. 누구든 실수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실수를 이제 만회해야 될 상황도 만들어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체력적인 고갈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R&D 사업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막는 거야? R&D 사업을 대갈박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예? 자원도 없는 나라에 그나마 이제 사람도 없어져 가고 있어. 근데 R&D에서는 삭감해.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겠습니까? 해외로 가버리지. 지원을 안 해주면 그 기술력들이 다. 그래도 중국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일본하고 이 쓰레기 새끼들 두 나라는 안 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원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린다고. 멍청한 놈이 정부 새끼들아.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될 자산입니다. 이거 없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먹고 살 게 없어요. 에? 그나마 2차 전지나 배터리 사업으로 이 기술력이 또 상당히 또 우리나라가 또 성장하고 있는데 이 기술력들 R&D 투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가버린다니까. 왜 이런 미친 짓을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수출기도 막아버리고 R&D 사업도 줄여버리고 이게 대가리가 칠면조가 아닌 이상이야. 왜 이렇게 하냐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할 이유가. 근데 더 어이없는 것은 폐지한다라는 여성부 예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어? 아니 이거는 뭐 지금 싸우자는 거야? 어? 아, 나 좀 빨리 대통령 좀 끌어내려 주십시오. 뭐 지금 빨리 막 아주 내려가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야 뭐야? 아니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폐지한다라는 여성부 예산을 늘리냐고.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R&D 예산 삭감하면서 무슨 과학 거리냐고. 과학은 젖도 모르는 새끼들이. 한국이 현재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2위, 그러니까 자원도 없는 이런 한국 경제가 성장했던 것은 바로 R&D 때문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죠. 이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력이 있어야 퍼스트 무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핵심 산업과 기술마저도 줄이겠다라고 연명하는 거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재정이 빵꾸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 기술력마저 건든 겁니다. 나라가 망조가들 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식이 일본처럼 화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일본은요, 정부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개인들의 부채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지만 언제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이 타오를 만한 모든 소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불이 탈 수 있는 소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꺼져가는 불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냥불처럼 한순간에 확 타올랐다가 이게 다시 타오르기 위한 자원이 없다고. 근데 이 와중에서 돈이 없다라고 핵심 기술력과 R&D 사업을 그 예산을 줄여버린다? 이 정신병자 새끼들이야. 이 정도면. 자, 어쨌든 한국은 꿈틀거리는 척하는 지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렁이가 파고 있는 지하는 아직 더 남아있다. 얼마나 더 깊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한국의 경제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위기가 늘 그랬듯이 그 기간이 다만 조금 길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나라가 경제 침체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같은 이러한 선진국 대열, 즉 안정적인 재정, 그러니까 개인의 부채가 적은 나라는 이 기회가 상당한 화랑의 기회,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과 반대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한국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